이제 우리가 힘든 이제 칼포퍼 백그라운드 영상 만들 때 정말 제일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포퍼. 칼포퍼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논리실증주의. 사실 논리실증주의라는 것 자체를 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논리실증주의를 칼포퍼가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칼포퍼를 알려면 논리실증주의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논리실증주의를 또 알려면 그 전에 실증주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다닥 올라가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었거든. 지금 유튜브에 있으니까 칼포퍼 파트를 보면 알 텐데, 이제 우리가 실증주의가 경험주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논리실증주의는 조금 더 발전한 그러한 네, 그 경험주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경험적으로 따져서 수치화하고 그 다음에 양적인 데이터를 판단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칼포퍼는 왜 논리실증주의를 반대죠? 귀납법 때문에. 귀납의 문제. 그게 이제 귀납법은 결국은 그 마지막에 한 말이 있는 그 흑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과학의 이론이 이게 맞다라고 정당화할 수 잠시만. 있는. 이건 귀납법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야. 귀납법이라는 것도 유튜브 있으니까 귀납법이 뭔지를 모르면은 이게 지금 이게 현타가 올 것이니까 여기서 중단하고 귀납법 공부하고 다시 오든지 하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귀납의 문제 때문에 과학 이론은 논리 실증주의 이론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귀납은 과학 이론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다. 귀납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연역은 이제 필연성이고 귀납은 개연성이잖아요. 네, 개연성의 문제를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1번 백조 흰색, 2번 백조 흰색, 3번 백조 흰색, 4번 백조 이름이 백조라고 나오니까 네. 1번 조 흰색, 2번 조 흰색, 3번 조 흰색, 4번 조 흰색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1000번째 조가 검은색이에요. 그럼 그때 명제를 바꾸면 되잖아. 모든 백조는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다. 네. 그걸 열어놓는 게 귀납법이잖아요. 귀납법은 그거 열어놓지 않죠. 귀납법은 그렇게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백조는 조는 시다. 이 세상의 모든 조는 시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게 귀납법입니다. 그거는 귀납법이 상당히 많이 후퇴한 거죠. 그래서 귀납법의 개연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둔 상태죠. 그러면은 잠깐만 쌤이 생각하는 귀납법과 내 생각하는 귀납법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1번 복숭아 씨가 있어, 2번 복숭아 씨가 있어, 3번 복숭아 씨가 있어, 네. 1000번 복숭아 씨가 있어. 네. 그래서 모든 복숭아는 씨가 있어. 네, 이 맞습니다. 귀납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쫙 나와서 1001번째 복숭아 씨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모든 복숭아는 씨가 있거나 씨가 없거나 그 씨가 없는 복숭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로 명제가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1번째 복숭아도 열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귀납법은 그렇게 해서 일반화? 일반화시키는 것에 좀 포커스를 둔 겁니다. 과학 이론은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에 포커스를 둔 거고 포퍼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이거는 반증이 안 됐구나. 이것도 반증이 안 됐구나. 이것도 반증이 안 돼. 반증 안 됨, 반증 안 됨, 반증 안 됨이지. 증명됨, 증명됨, 입증됨,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딱 이렇게 상반된다는 맞아. 게 아니라 수업할 때도 이 미묘한 그 차이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어떤 설명할지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번 반증 안 됐음, 2번 반증 안 됐음, 3번 반증 안 됐음 이런 식으로 바라볼 것이지 1번 또 이것도 하얀 시구나. 맞아. 이게 근데 맞아. 내가 이제 수업 2번 또 시구나.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백조가 많잖아요. 네. 백조라니까 이게 흰색밖에 조가 일단은 조라는 게 있다 쳐. 네. 조가 많은데 이제 백조지 그다음부터 해가지고 백조를 찾아 나가는 거야. 네, 맞습니다. 1번 백조, 2번 백조도 흰색이네, 3번 흰색이네, 4번 흰색이네, 5번 흰색이네 찾다가 또 흰색 찾자 하다가 이제 그 흑조가 나왔을 때 우리의 논리가 깨졌네. 이게 논리 실증주의인 거고. 근데 사실 논리 실증주의 같은 들어봐. 칼포퍼가 말한 건 뭐냐면은 네. 우리가 흰색 백조를 찾아 나가지 말자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걸 그냥 흰색 백조를 찾다가 이게 이랬는데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 거지. 네, 맞습니다. 흰색 백조를 계속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지 그런 것보다 흰색 백조는 흰색 백조 한 마리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발레가 나올 때까지는 이거는 놔두고 나타나면 발레를 그냥 덤벼들자. 그러면 시간적인 노력과 아니면 뭐 어떤 모든 물질적인 노력들도 되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잖아. 우주에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보라색 조가 있다 쳐. 네. 그럼 보라색 조가 있으면은 우주에 뭐 있다 쳐. 그럼 우리가 한 마리씩 찾아 나가가지고 우주에도 저기 행성 가니까 흰색, 저기서 가니까 검은색, 저기 가니까 흰색, 저기 가니까 검은색 이렇게 계속 이제 찾자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쭉 연구를 하다가 보라색 백조 나타났을 때 그때 반증이 되는
이렇게 그래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그런 책을 해서 열린 과학으로 해가지고 반증주의, 네, 맞습니다. 입증하자 논리실증주의고 네, 맞습니다. 그냥 항상 열어두자. 네, 반증주의. 맞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죠. 뭐, 열어두되 이 처음에 이제 설정한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는 희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반증이 가능한 명제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증이 불가능한 명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언젠가는 지진이 일어나겠지 뭐 이런 거 말고 내일 지진이 좀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내일 지진이 일어날까? 이거는 내일 됐을 때 내일 24시간 내에 지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로 반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뭐 지진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직 지진이 일어나는데 근데 내가 그냥 언젠가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하면은 정말 복잡해지는데 결국 이제 질문 던져볼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이 되면은 이제 우리끼리는 된 건데 얘들은 이해 못할 거고 해는 서쪽에 뜬다. 명제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해는 서쪽에서 뜬다. 예. 예, 같이 있죠. 그렇지. 이거 옳은 명제인지 옳지 않은 명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애들은 그걸 궁금해하는 거야. 해는 서쪽에 뜬다? 그거 거짓말이잖아. 이제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명제 자체를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건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고. 네. 이거는 네, 가치 있는 굉장히 명제죠. 과학적인 명제죠. 굉장히 유의미한 명제. 맞습니다. 뭐 하고 논리 실증주의 한계, 그냥 귀납법적 한계를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건데 네. 귀납법이라는 게 그게 개연성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입증주의, 입증하자. 이거도 흰색 맞네. 또 흰색도 찾아가자. 그게 아니고 이제 반증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지.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어렵다 사실. 이게 좀 궁금한데 드리킴의 자살론에 대해서 칼포퍼가 반대를 비판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마다 자살률이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자살적 통제와 사회적 응집력과 같은 핵심 개념들은 측정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의식적일 수 있다.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개인적 경험, 의견, 삶의 역사에 근거하여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대한 정확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론을 설정을 하려면은 이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발레르가 나왔을 때 상대방이 아무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명제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거 하면서 했는데 그 티코 브라헤라는 천동설 학자가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천동설이니까 굉장히 틀렸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치밀하게 예측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뭐 헨리 혜성은 뭐 71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71년 만에 안 돌아오면은 반증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빼박 켄트의 그런 명제를 그래서 대라는 아까 거죠. 말했던 이제 그 해는 속에 뜬다도 그런 거고. 예. 그런 거를 말하라는 거죠. 하면서 이 말할 수 있는 명제와 말할 수 없는 명제를 말한 거네. 그럼 드리켐의 자살에 대한 거는 말할 수 없는 명제인가? 그렇다기보다는 그거 굉장히 어렵네. 그 당시에는 이게 드리켐 당시에는 굉장히 이 연구가 혁명적이었겠죠. 근데 포퍼가 보기에는 너무 그런 사회 통합이라는 것도 그렇고 너무 애매하다. 예, 애매하다. 그러니까 발레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여지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이네. 예, 맞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그게 그 말인 거지. 괜히 내가 말 못하면 입 다물고 있으나 그 말이 아니란 거고.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그럼 또 명제를 수업했는데 명제는 너무 어려운데 명제. 비트겐슈타인이 초기 논리 철학 놓은 건가? 그 초기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했다가 후기 철학에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백그라운드 책에 있는데 그것까지 말하면 이제 가족 유사성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